미주노래 테슬라 뉴스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자, 테슬라 뉴스는 오디오로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날 쏟아지는 테슬라 뉴스 가운데 필터링을 거쳐서 테슬라 투자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테슬라가 심각하게 떨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테슬라가 조향 제어력 문제로 219만 대를 리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서 운전자가 조향 제어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국은 이 차량들의 관련 제어판 글꼴 크기가 작고 경고등의 계기판의 중요한 안전 정보를 읽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안전국은 2012년부터 24년 사이에 판매된 약 219만 대의 차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들 차량을 물리적으로 리콜하는 대신에 무선 연결을 통해 전송되는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회사 측은 경고등 문제와 관련된 충돌 위험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도로교통안전국과 테슬라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거든요. 자,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문제가 지난달 2023 테슬라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에 대한 정기 규정 준수 점검의 일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기관은 특정 브레이크 및 주차 시스템에 대한 경고 표시기의 글꼴 크기가 자동차 규정에서 요구하는 8.1인치보다 8분의 1인치보다도 작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테슬라는 이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2주 후인 최근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수정 사항을 완료하는데 테슬라가 차를 치를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리콜이 여러 안전 문제로 계속된다는 것은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일이죠. 지난 12월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운전자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 안전장치를 약 200만 대 차량에서 실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 문제, 델라웨어 법원과 여전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저께까지는 트위터 통해서 여론조사 좀 하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예 일론 머스크가 폭탄 선언했습니다. 짐 싸서 이사 가겠다. 자,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델라웨어 법원이 자신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의 스탁옵션 지급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일 X 옛 트위터의 투표 결과 텍사스로 가라는 의견도 압도적이었다면서 테슬라는 즉시 주주 투표를 거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X 팔로워를 대상으로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 이전 여부를 투표에 붙였고요. 투표에 참가한 110만 명 중 87.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델라웨어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받은 막대한 보수 지급안에 제동을 건 것이 이번 논의의 발단이 됐는데요. 지난달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지난 2018년 승인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수 패키지 지급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추후 10년간 테슬라 주식 3억 400만 주를 23.33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스탁옵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는데요. 당시 테슬라 주가는 20달러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후 몇 년간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스탁옵션의 가치도 배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가 188불 86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머스크는 거의 8분의 1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자, 옵션 행사 가격을 제외한 현재 보수 패키지의 가치는 503억 8달러, 503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6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어느 소액 주주가 지난 22년 10월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델라웨어주 법원은 가늠할 수 없는 규모로 승인 절차에 깊은 결함이 있었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죠. 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머스크는 X에 절대 델라웨어의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의 에릭 탈리 교수는 델라웨어 주에서 신의 성실 의무를 적용해
2018년 보수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이에 비해 텍사스는 CEO에 대한 막대한 보수 지급에 대해 보다 관대한 편으로 테슬라가 이전한다면 이사회는 델러웨어 법원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상 패키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러웨어주는 기업 친화적인 법률과 주 법원에서 축적한 판례로 기업 이사회나 경영진을 강력하게 보호해온 덕분에 오랫동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해온 곳인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아마존을 비롯해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60% 이상이 델러웨어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델러웨어주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소재지를 두고 있는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유해 폐기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초에 캘리포니아주 25개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을 잘못 처리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난한 것입니다. 자, 이 합의는 목요일 샌 호아킨 카운티 주 법원에서 제인 리 판사에 의해 승인되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주 전역의 시설에서 페인트 재료, 사용한 배터리 및 디젤 연료와 같은 폐기물에 부적절하게 라벨을 붙이고 위험한 폐기물을 보냈다고 카운티가 소송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러한 물질을 수용할 수 없는 매립지로의 테슬라는 이 물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금요일 오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민사 벌금 130만 달러와 조사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또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3자 감사안을 고용하여 5년 동안 걸쳐서 폐기물 관행을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브룩 젠킨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이 되지만 이들 차량의 제조와 서비스는 여전히 유해한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는 회사가 조사에 협조했으며 이미 폐기물 검역 및 검사를 시작했다고 말했고요. 소송은 회사가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제조 공장을 포함하여 무려 101개 시설에서 주의 불공정 사업 및 유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2019년 프리몬트 공장에서 발생한 연방유해 폐기물 위반 혐의에 대해 미국의 환경보호국 EPA죠. 그러니까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해당 거래에서 테슬라는 시설에서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3만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테슬라는 나중에 22년에 EPA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프리몬트 공장의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고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기관이 밝힌 후에 2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리콜, 그 다음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150만 달러 지불 합의, 돈 나가는 일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 제조 쪽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도색이라 그러잖아요. 색깔 입히는 거 과정이 사실은 자동차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좀 까다롭고 돈 많이 들고 또 환경과 연결돼서 시와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이버 트럭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수익에서 5억 달러를 놓쳤다는 사실 아십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또 엄청난 암호화폐 지지자잖아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치코인으로도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지요. 자, 2021년 2월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라고 하는 획기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6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죠. 이 때문에 테슬라는 상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10%를 매각하기로 결정도 했고요. 특히 4,320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는 20%가량 하락해서 그 당시에 욕을 좀 바가지로 먹었죠.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테슬라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아도 현금화하지 않아도 여전히 테슬라는 현금 보유량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문제가 또 이슈화 되고 있는 마당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에 대한 뉴스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국 축구가 시원하게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걸 보면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모든 걸 다 해냈죠.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그다음에 연장에서 기가 막힌 정말 그 공은 적장인 호주 감독도 한국 팀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패색이 짙었던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권하들, 결국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에 역전승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하늘이 내려주실 겁니다. 미즈놀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정진합시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